차량이 드나드는 부분만 이렇게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해서 차가 들어가고 나올 때만 이게 그 문이 열리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가스는 탈취탑에서 빨아 당겨가지고 그것을 다 세정을 해서 그 법적 규제에 맞는 상황으로 배출을 해야만 요것이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할 때 전에는 그냥 정부 자금을 받으면 그냥 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요것을 지을 때 처음에 설계 상황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림부의 산하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는 심사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심사를 해서 규정에 맞는지 이걸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규정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다시 픽스를 내보냅니다. 요건 이렇게 해서 모자라니까 요건 보완을 해라. 그러면 그거를 다시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올려서 거기서 최종 승인이 나면 그 승인이 난 걸 가지고 자격을 갖춘 공법사들이 있어요. 그 공법사들이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시 나옵니다. 현장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승인해준 요건대로 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승인을 떨궈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공한 부분대로 처리를 시설을 가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조건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에 하루에 뭐 200톤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200톤 이하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 200톤 이하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을 개근대에서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 발생량을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탈취 시설에 여기 굴뚝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측정기를 집어넣어서 그게 환경부나 농림부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것이 규정 안에 계속 맞게 운영이 되느냐 이렇게 체크해서 가동을 해서 그거를 잘 지켜주면 한 5년 있다가 다시 이 개보수 작업이 또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쓰여지는 장비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후가 빨리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개보수 자금을 5년 정도 됐을 때 또 내려보내줘요. 그리고 그 5년이 지나면 3년 뒤에 또 내려보내줍니다. 근데 그건 그냥 막 내려보내주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단이 평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A 등급이면 몇 프로, B 등급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가동되고 설립되고 운영이 되는 시설입니다. 우선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군에서 통보받은 자료 기준으로 일단 그 개요를 설명을 드리자면 대상지는 뭐 다 아실 테고요. 이 처리 용량이 이제 하루에 200톤 정도. 그래서 이제 300일 기준에서 한 6만 톤 정도가 여기서 처리되는 거 기준으로 이제 잡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루에 200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퇴비가. 그 생산이 이제 하루에 한 120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20kg짜리 이렇게 비료 사서 쓰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기준으로 하면은 150만 포에서 200만 포 사이. 그래서 평균 한 180만 포대 정도가 이 보험군 지역에 이제 배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거 방식은 뭐 여기는 이제 5분 기준이니까 거의 다 분상이겠죠. 뭐 돼지처럼 막 이렇게 FB로 들어오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이 처리 공법은요, 축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군 같은 경우에는 정화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상이기 때문에 100% 다 퇴비로 만들어져서 포장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그냥 나가는 건 없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면 20kg 포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20kg 포대로 만들어서 그 바깥으로 반출을 시키면 농사짓는 분들이 그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이게 뿌리기가 어려워서 요즘은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1톤백 마대자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담아요. 거기다 담아서 그거를 분유 살포기가 있어요. 퇴비 살포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다 이제 그 담아가지고 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포기가 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20kg짜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톤백 토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방류되는 게 없어요. 배출되는 게. 다 100% 퇴비가 돼서 제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 면적은 뭐 넓으실 수도 있고 좁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 시설이 하루에 200톤을 처리를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폐율을 40%로 잡았을 때 최소한 6,000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시설을 들어올 때 최소한입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 어떤 뭐 추가 시설을 한다든가 열구 시설을 한다든가 뭐 견학 시설을 한다든가 회의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 더 늘어날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요 기계적인 상황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6,000평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은 2,400평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신 그 조각도가 2,400평짜리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가축 분뇨가 들어오면 완전히 퇴비화가 돼갖고 나갈 때까지 이 안에서 60일 정도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축 분뇨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발효 건조를 거쳐서 후숙을 거쳐서 안정화를 시켜서 퇴비 포장을 하려면 최소한 들어와서 60일은 거쳐서 나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면 2,400평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탈취 시설인데요. 예전에는 이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스크루가 큰 걸 설치를 하고서 여기 약익 세정만 했어요. 약품, 이제 물에다가 약품을 섞어가지고 나오는 가스를 세정을 해갖고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것이 2025년서부터는 단속이 강화가 되고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나오는 가스의 배출량이 지금 기준의 3분의 2까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취 시설이 더 강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제품을 만들 때 퇴비가 많이 마르면 이렇게 교환을 하거나 로다로 떠서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분진이 좀 많이 나요. 그 퇴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분진을 일단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존으로 소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플라즈마 전기 공급을 이렇게해서 소독 시설인 O3를 생산을 해서 지나가는 그 가스에 O3를 투입을 해서 1차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루파로 가서 이제 물, 항산, 차염수산 이렇게 해서 3단으로 또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기계 시설은 직렬로 3개 방식이지만 소독 기준으로 하면 6개 방식입니다. 직렬. 근데 6개의 직렬로 된 소독 시설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만 법적 규정을 맞출 수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목 건축을 할 때는 건폐율은 뭐 40% 이하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차량 소독 시설을 해서 드나드는 차들의 그 바퀴, 바닥 이런 것까지 세균도 하고 소독도 해서 지금은 소독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세균 시설과 소독 시설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세균을 하고 위에서는 소독을 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근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밑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강도가 있는데요. 이 건축물의 강도도 전에는 그냥 콘크리트 같은 것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지진 1등급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레미콘도 240 이상짜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퇴비 처리장에 그 벽면이 있어요. 콘크리트 벽면. 바닥과 벽면을 전부 다 방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진 1등급의 기준으로 해서 방수 처리를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60일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퇴비는 60일을 공정을 거쳐가지고 포장이 돼서 퇴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 능력은 지금 200%로 하셨고요. 이제 퇴비화 방식은 전에는 들어오면 막 그냥 섞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들어오면 원료하고 톱밥이나 이런 수분 조직제를 섞어가지고 한 15일, 20일 정도를 미리 예열을 시킵니다. 뜨뜻하게 예열을 시키는 건데 이거는 퇴비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거기 그 미생물이
발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혼합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발열이 되기 시작하면 교반조에서 계속 뒤집으면서 생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유해가스나 병용분 같은 것들을 다 바깥으로 빼내는 과정을 지난 다음에 퇴비는 여기까지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퇴비를 포장해서 내보내면 나갔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후숙조에다가 저장을 해서 퇴비를 안정화를 시킵니다. 제품.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공정을 거치는 것이 60일 정도는 최소한으로 소요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 저감 방식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화 시설은 올해 12월 30일까지 시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시설을 못 갖추면 2025년 1월서부터는 가동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만 대부분 공동화 시설은 전국의 농축협에서 하는 퇴비화 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농축협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축협에서 이 악취 저감 시설을 하려고 신청한 데가 지금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데가 전국에 한 시군하고 농축협하고 이렇게 다 뭉쳐서 저희 회사 한 군데서만 컨설팅 해드리고 다니는 데가 지금 한 50군데 정도 됩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치열하냐? 이런 시설을 갖추거나 그 소규모 우사들 있잖아요. 뭐 10마리, 20마리가 5마리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무분을 어디다 위탁 처리를 한다는 계약을 쓰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의 문제다. 내 사업에, 영업에, 내 사업에 명의가 달린 문제이다 보니까 농축협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위탁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가공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압박들을 많이 가하셔서 농축협에서 회원들의 관리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급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는 또 사진에서 빠졌지만 이쪽에 들어가는 쪽에 이제 아까 세륜 시설과 그다음에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 앞에 들어가고요. 뭐 이 조감도는 그냥 저희가 다른데 홍성군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입지에 따라서 요거는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건물의 형태는 거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축분이 쌓여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온벽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축분이 쌓여지지 않는 부분들은 채광을 위해서 FX 형태로 해서 채광을 이용해서 발효에 좀 빠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설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원료가 들어오게 되면 요 혼합조라고 써있는 요 부분에서 수분 조절제하고 원료하고 섞어가지고 여기다 싸놓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부분에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줘가지고 미생물이 이제 번식을 하면서 발효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어느 정도 이 퇴비의 온도가 미생물이 번져가지고 한 70도 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교반조에 집어넣어서 교반기가 계속 이제 뒤집으면서 지금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에 나왔을 때 수분 함수율이 한 50% 정도에서 45% 그 사이 됩니다. 여기 들어갈 때는 한 70에서 75%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45에서 한 50% 정도 돼요. 그럼 요거를 다시 안정화를 시키는 후숙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에어레이션을 계속 해줘요. 그럼 여기서 포장될 때는 한 40% 정도로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100톤씩에서 2동짜리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200톤인데 100톤짜리 2동으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탈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취는 작은 공간에 있는 것을 빨아당겨가지고 탈취를 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고 2동과 2동이 만약에 합쳐졌을 때 이 탈취를 2개를 해놓고 2배로 큰 걸로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건물이 그만큼 커지면 빨아당길 때 거리가 멀어지니까 탈취가 그만큼 효과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100톤 기준으로 건물을 짓고
탈취 시설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200톤이면 2동, 300톤이면 3동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내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교반기가 있는 퇴비화 시설인데요. 이런 식으로 옹벽을 치고 건물을 짓고 기계를 놓고 그다음에 여기 에어레이션 해주는 장치를 바닥에다 이렇게 깔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퇴비가 차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포장인데 포장은 사람이 안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안 하고요. 호파에다가 퇴비만 로다로 갖다 부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돼가지고 이렇게 팔레트에 로봇가 다 싸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랩으로 옆에 위에를 다 쌉니다. 그래서 싸가지고 팔레트째 딱 나오면 그거를 지게차가 딱 들어서 갖다 쌓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실 이제 탈취 설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를 여기서 이제 빨아 당기면 이 분진 제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휠타식이거든요. 이 휠타식에서 먼지를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먼지를 제거 안 하면요, 공기 따라가고 쫙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세정수를 오염을 시켜요. 이 분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진을 거의 다 제거를 하고 공기만 딸려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플라즈마 시설인데요. 그게 이제 O3 우리가 오존이라고 그러죠. 오존 이제 살균제 그거를 여기에다가 살포를 하고 샤워를 시키는 상황에서 이 가스가 요거 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로 하고 산, 알칼리 이렇게 해서 나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2단, 3단으로 해서 세점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측정부는 이 위에 쪽에 있고요. 여기서 측정한 그 데이터가 전송이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사 하시는 분들 그 스마트 팜에 보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온도나 이런 게 체크되시잖아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 설치 모습이 이렇습니다. 실제 설치 모습에서 아까 말한 모습 정화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야익수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전국에 뭐 이 정도 분포가 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회사만 시설한 거를 저희가 분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말고도 몇 개 회사가 또 있긴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인이 한 시설 말고 이제 영농조합이나 농축협이나 시군에서 한 그 퇴비와 시설이 6,860개 정도가 전국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6,860개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이 부분에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도 20군데가 했어요. 이 탈취 설비를. 기존 설비를 내비두고 탈취 설비만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렇게 3가지로 바꾸고 거기 오픈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밀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 자료를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한 농축협만 20군데가 넘습니다. 영농조합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핸들링 해드리는 데가 한 50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여러분들이 동네 주민분들이 이제 찬성을 막 100% 해줘서 군에서 얼렁얼렁해서 서류를 신청을 넣는다. 그래도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워낙 치열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군만 해도 8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소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황국민 이장인데요. 황국민 이장인데요. 그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그 기준이
똑같습니까? 아, 그거는 틀립니다. 기준이 다. 아, 이 설치 기준은 다 똑같아요. 설치 기준은 다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면 농림부에서는 퇴비를 만드는 기준을 설정을 해놔요. 그렇죠. 그래서 농림부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는 그 농림부 기준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탈취는 환경부 조건을 따라야 돼요. 환경부 조건. 그래서 아까 그렇게 3열로 직렬로 해야 되는 이유가 암모니아는 30ppm, 황화수는 6ppm 이런 기준은 환경부에 따라야 돼요. 그럼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래요.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환경부 자금이 있고 농림부 자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배정받기는 농림부가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근데 농림부의 단점은 뭐냐? 톤당 사업비가 환경부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부에서 톤당 2억을 준다. 그러면 200톤씩을 하면 400억이잖아요. 농림부에서는 톤당 반밖에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협 같은 데는 농림부 쪽으로 많이 가고 시군에서는 환경부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농축협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긴급한 상황만 하면 되거든요. 긴급하게 시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그렇게 조금 내려와도 빨리 신속하게 얼른 할 수가 있으니까 되는데 시군에서 할 때는 딱 요 시설 한다고 요 시설만 못해요. 시군에서 할 때는. 왜냐면 거기에 어떤 뭐 회의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또 주민 요구사항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농림부에서 자금을 받으신다 그러면 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군도 환경부 쪽에 아마 자금을 신청하시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네, 주민들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농림부 쪽에를 지원을 받아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환경부 쪽에서 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부 쪽에서 그래서 음식물이나 가축 폐기물을 들여와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가스로 가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켜서 하나 가축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30% 이하. 사업의 항목이 틀립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이오가스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시고 한쪽 말씀만 듣고서 환경부에서 들어오면은 음식 쓰레기를 무조건 뭐 20% 30%를 받아야 된다. 악취 저장 시설 배치도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그거는 그 면적이 굴뚝이 얼마나 사진에 봐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큰 건가요? 높이가요. 건물 높이가 처마가 한 6m 정도 되고요. 그 욕마로 있는 부분이 한 9m 정도 돼요. 근데 탈취 설비는요 한 12, 3m 정도 됩니다. 예.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체 자체가 건물 높이만 해요. 그 위에서 항상 가스가 항상 배출이 되는 건가요? 거기서 배출이 되는데요. 아까 그 레이아웃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은. 앞쪽으로. 자,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회사만의 특허인데 지금 궁금해하셔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탈취 설비는요, 여기서 퇴비를 생산하든 안 하든 여기서 바람을 넣든 안 넣든 이 교반기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풀로 돌아가게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약품비가 퇴비를 많이 생산하든 퇴비를 생산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이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리세요. 이거를. 안 돌리시고 막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시설을 아무리 돈 들여서 해도 이걸 가동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교감기 돌아갈 때하고 이 교감기가 뒤집지 않을 때하고 이 가스나 먼지의 그 생산량이 발생량이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교감기를 안 돌리고 가만히 에어레이션만 할 때 만약에 100이 나왔다면 이 교감기를 돌릴 때는 1000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브로와를 돌려주는 팬이 있어요. 그 팬을 이 팬에다 이제 인버터를 달아서 이 교감기가 돌아갈 때는 전력이 100kg가 확 들어가니까
그거를 요 도로와 환이 체크를 해가지고 이 탈취 설비가 풀로 들어가게 해놓는 거예요. 풀로. 그러니까 만약에 1000이 나온다면 1000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요 교환기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인버터가 그거를 탁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게 30이든 20이든 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게 하면 요거 유지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게 해서 이 시설을 항상 365일 가동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설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잠깐 오창이도 2장인데요. 그 지금 소문난 게 거의 이 저감 시설로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굴뚝이라고 할까요? 그게 말로는 뭐 100m가 올라간다는 막 이런 소문이 나서 보훈군이고 탐부고 지금 송산이고 지금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어서 지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일 날 견학이 준비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견학을 두 군데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 군데는 여기하고 똑같은 퇴비만 하는 시설 하나, 또 한 군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가스 하는 시설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견학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거기 가서 탈취탑을 보시면 길어봐야 12, 3m예요. 굴뚝 끝이. 거기서 그런데 분진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분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빨려나가는 이제 가스가 같이 공기하고 딸려나가겠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빨아 당기면 이제 이쪽으로 다 빨려나올 거 아니에요, 가스가.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같이 분진 제거를 해서 오존을 통해서 소독을 1차 하고 2차, 3차 야익세정을 해서 공기가 나가는 거죠. 가스나 이런 것들은 그 세정수로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방식. 여기 시설을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국사서부터 시설까지 사장을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여기 시설에서 나가는 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류 시설 거쳐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설을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농가에서 수거를 할 때 농가들이 깨끗한 농가도 있지만 깨끗이 못한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이 시설을 할 때 암놀 박스 있잖아요. 크레인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얻는 거. 그 암놀 박스를 농가에다 다 배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거기 우사에서 나온 거를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요즘 농가들은 조그만 스키로다나 이런 거 다 갖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다 담아놓으시는 거예요. 암놀 박스에다. 그리고 연락을 하면 여기에서 가가지고 크레인이 그 암놀 박스만 난짝 들어서 오는 거죠. 쓰레기차. 네, 쓰레기차 하는 것처럼 암놀 박스만 딱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싣고. 그리고 여기서 갈 때 또 빈 암놀 박스를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 가서 작업을 막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에 막 그 농가에 똥이 묻고 막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안 되게 된다면은 그것은 수거해 오는 농가와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뭐 농축협이 될지 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협의는 서로 하셔서 농가에서 수거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수거비를 뭐 좀 깎아주는 대신에 길게 그거를 뭐 사서 준다든가 뭐 이런 협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들 실제로 이거 지금 설명한 거 잘 몰라요. 대강은 아는데 지금 얘기한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건 뭐 잘안했겠죠. 최신식 기계를 해갖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수거를 해올 때의 그 상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시설을 할 때 자 참여농가가 몇 농가냐 뭐 50농가다. 그러면 그 농가들 중에서 소를 많이 키우시는 농가도 있고 조금 키우시는 농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암놀 박스를 뭐 5톤짜리, 뭐 2.5톤짜리 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 시설하는 쪽하고 그 농가하고 뭐 반반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 뭐 저리 용자로 그걸 뭐 예, 크게 비싸진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담아놓으면 끌고만 오는 방식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수거하는 팀이 가가지고 그걸 우사에 들어가서 전부 다 긁어가지고 또 담아서 오고 이러면요 이 시설도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아야 되거든요.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되나요? 그거 이제 추후 협의할 내용인데요. 만약에 그런 식이 더 좋다고 하면 네, 저희 기본적인 그런 건 돼 있어야지만 이게 네. 들어오는 거지. 다 해놓고도 그걸 차후에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시설비 전체에서
그거를 참여농가에 배정을 하는 문제는요, 이 전체 사업비에서 그렇게 큰 포션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질문하는 가축분유 수거 방식에서 가축분이라고 그랬는데 가축분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여기 퇴비화에 들어오려면은요, 우분하고 개분하고 그렇게 들어오죠. 돼지는 안 그래요? 돼지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처럼 슬러리 동사에서 나오는 뇨하고 분하고 섞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스크래버로 긁어내신 돼지 분이나 네. 또 이제 그 돈사에 그 깔개를 깔아줘 갖고 이렇게 해놓은 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들어와도 되죠. 근데 액상으로 된 거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체에 수거조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걸 보험군에서 이제 그 5톤 차리다가 저쪽에 가서 탈취를 하잖아요. 하수 처리잖아요. 탈취해서 분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액상은 공공처리 시설로 가고요. 오, 네. 유호는 거기서 네. 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리해가지고 방류하는 거고 네. 분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시설을 증설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게 최소한 6,000평이 있어야 되고 건물을 그 정도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200톤으로 설계를 했는데 땅도 여유가 있고 시설을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가 동을 똑같이 옆에다 지면 돼요. 계속.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보험군이 당초에 저쪽에다 동굴리에 있다가는 그 가축료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원화 해가지고 마을에다 이게 그 저기 가스렌지도 몇 개 사준 게 있어요. 그 메탄가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전했을 때 이게 환경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림부가 아니라 그죠? 그럼 환경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기존에 그 가축분유 우리 거를 공공처리 시설을 보험군에 했어요. 근데 보험군은 여기에다 보면은 앞으로 그러한 그 자원화 시설도 또 유치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걸 연결해서 다시 증축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공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요 시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환경부에서 에너지화 사업을 또 만약에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요 앞단에다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 폐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떤 이제 고액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액비와 퇴비를 만들게 되겠죠. 그때는 가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처리를 하실 때 오존 소독하고 야에 우리가 이제 세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온도가 발생합니까? 온도는 조금 발생을 하죠. 발생하죠? 네, 발생하는데 대기 온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지 거기에 막 7, 80도, 100도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하신 충남 계룡 논산 축적을 갔다 왔는데 안에가 상당히 더웠어요. 그래서 요 퇴비장 안에요? 네, 그래서 요 퇴비장 안은 굉장히 덥지요. 네, 굉장히 덥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퇴비가 발효될 때요 최고 온도가 85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 시설을 이런 것들을 자동화로 다 하는 거예요. 자동화로. 그러면 여기 하루에 일일 몇 명이 근무를 해요? 지금 만약에 200톤을 하신다고 하면 수거 인원 빼고 네. 요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현장 사무실 인원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배치할지 모르니까 이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2명에서 3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보험분이 그거 들으면은 그 뭐 지역 사람들 지역 주민들 쓰고 인력 쓰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다 뚜껑이네. 아니죠.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 시설을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에서 만약에 자 수거해오는 것도 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5톤짜리로 해가지고 200톤을 들어오려면 40대가 이제 40번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사만 해도 20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이 넓혀가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저는 요 시설의 운영에 대한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나오셨죠? 금방 하루 200톤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5톤 차량이 탱크롤이 후 40번을 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비료 싣고 나가고 그 완성된 제품 또 실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약액 충전해야 되고 이런저런 차량 따지면 하루에 100회 정도 차가 그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뭐또 수거한 거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오창리 구조상 농로길에다가 그 2차선 도로인데 그 많은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위협은 없겠느냐. 도로까지도 저희가 시설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개설도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더 질문하면 아까 말씀하신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걸 사전에 하기 위해서는 농가하고 협약을 해야 돼요. 그죠? 조합원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축을 키우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을 당신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조합에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건 이제 허가 그거는 과정에서 제가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요 입지가 선정이 되고 주민분들이 동의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입지 선정이 된 다음에 여기에 가축분을 넣으실 분들 그때 수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환경부에서는 이 공모 신청을 할 때 그게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요. 입지가 선정이 안 되고 마을 주민이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입지를 상태에서 여기다가 네? 지금 저기 그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오창로도 다 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마을 주민들 공청회도 안 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다 공모사업 아직 신청도 안 했잖아요. 그죠? 입지는 선정한 거 아닙니까?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그죠? 했죠? 선정한 거예요. 입지는. 그럼 입지를 선정하셨으면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설명하는 이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동의나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총회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 순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현장 견학을 끝나고 나서 그래 우리가 그 선정된 입지에 설립할 수 있게 우리가 동의서를 해주자. 그래서 동의서가 끝나잖아요. 그게 입지 선정이 된 거지 지금 여기다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게 입지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축산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요 탐구 평각에 농림분기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금도 다 가지고 있고 서류도 가지고 있고 분수 사인서부터 관제부터 협조까지 다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농림부 자금이 환경부 자금의 2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양반은 조합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추가하겠다까지 했고 탐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평각.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서류를 제가 3년 동안 해줬습니다. 네, 그 탐구면에 네, 거기 땅 밀기 전서부터 해드렸어요. 네. 제가 3년을 신청 사업을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왜 안 됐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절실한 마음에 우리 보훈군을 위해서 우리 탐구면을 위해서 이 시설이 들어와서 퇴비화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농림부에서 나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난 이제 나이도 70이고 해주려고 하고 뭐 안 해주면 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3년을 빠꾸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도에 빠꾸가 됐죠. 두 번째 연도에 어떤 상황이 공문으로 내려왔냐면 주민들의 의지나 사업 군 지자체 의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됐다는 것을 첨부해라 하는 게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또 그러셨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반대 프리카드도 많이 붙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그분 때문에 안 됐어요. 제가 그분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진짜 무릎 꿇는 심정으로 이 사업을 줘야 내가 이 시설을 해서 우리 보훈군에서 이걸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분은 항상 어떤 상황이냐면 군에서 알아서 다 해줘. 그래서 자금 내놓으면 내가 할게. 이래서 아마 이장님들이나 그 반대하시는 분들 여기 골프장 하나 있죠. 거기가 제일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 골프장 주인분을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그러니 심사위원들이 와서 해주겠습니까? 그거에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농림부에서 온 공문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민원 때문에 이제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네,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했는데 뭐 좀 여담이지만 네. 저는 25년 동안 전국에 한 200군데를 이루고 다니니까 그 심사위원들 중에 좀 이렇게 여담을 주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차에 신청을 할 때 그분한테 와서 그랬어요. 일단은 사업을 받아와야 뭐를 하니까 그냥 읍소를 해라. 심사위원들한테 내 나이가 70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해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래? 그러면 해달라고 애걸 먹고 하는데 저쪽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면 얘기고 공식적인 건 민원이 이제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말하는 건데 그걸 농림부에서 공부하는 걸 저는 봤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거에다가 앞으로 자원화 시설도 플러스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연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의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별도의 사업인데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액상을 안 받으니까 네. 분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다 또 요를 할 수 있는 그 자원 입지 조건으로서는 딴 데보단 같이 붙어 있으면 효율적이고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것보다 효율적이겠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을 다녀봤을 때요, 이 시설을 어렵게 주민들 동의를 받아갖고 이 시설 한번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연계 사업이요 거의 하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왜 없냐? 이거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 이장님들이나 너무 지쳐가지고 연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계획은 없습니다. 예. 연계할 계획은.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바이오가스 산업은요, 이 퇴비하고는요 정말 천양지차예요. 그건. 네. 보험금은 연기할 그 생각이 없다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네. 이제 보험금은 환경부 가축공유 공공처리시설 설치사 공모 예정이며 음식물이나 폐기물이 아닌 가축분뇨만 100% 활용하는 공정을 추진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험군이 제가 알기로는 또 따로 그 에너지 자원화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보험금 자체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의 양이 에너지 사업을 할 만큼의 양이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험군에서 보험군은 지금 분리수거가 아니라 혼합수거를 해요. 쓰레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리를 하려면 각 가정마다 전부 다 분리수거기 만들어줘야 되고요. 아파트마다 다 만들어주는데 그게 다 이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총량이 8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 20톤의 음식물 쓰레기 케이크가 들어와야 돼요. 요를 뺀. 그럼 어디서 들어오겠다는 얘기냐? 그거 외부에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거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군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가축분뇨가 됐든 폐기물이 됐든 음식물이 됐든요, 보험군 이외의 지역에서는 못 들어옵니다. 아,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양 투기가 금지됐잖아요. 지금 케이크로 다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상태에서 수분은 하수청 정화시설을 통해서 다 정화를 시켜요. 근데 케이크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다가 지금 하느냐면 에너지 자원화 시설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잠깐만요. 요 수안면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갖고 없어졌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화 시설은요, 가스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가스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처리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스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화 시설 할 때는요, 처리장을 가지 말고 이리로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혐기 소화조에다가 가축분뇨, 음식물 수거한 거, 네. 그다음에 육가공 폐기물 이런 걸 집어넣어야 가스가 나오죠. 그렇죠. 음식물 저 처리장 전처리 갔다 오잖아요. 그거는 가스가 안 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보험군에서는 그 보험군 자체 음식물 가지고는 에너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양이 적어서. 근데 보험군은 지금 추진 계획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에너지화 사업을 바이오가스로 하려면은요 100톤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이 최소한 20-30톤은 돼야 돼요. 근데 보험군은 10톤이 안 돼요. 8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나머지 12-13톤을 외부에서 갖고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개인 시설이면 돼요. 개인 시설이면 정부 보조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업상 딴 데서 수거를 해와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군에서 하셨다, 보험군 이외의 지역에서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돈 그래서 받고 그걸 할 이제 수가 없어요. 돈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 음식물을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외부 지역에서 보험군에서 보험군민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뭐 영동군이나 옥천군에서 갖고 온다, 이건 그렇죠. 그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기에서 그 시설을 연계를 할 수가 있느냐, 중축을 할 수가 있느냐. 연계는 왜 연계냐면 앞에다 시설을 따로 지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가스 그 혐기화 시설에서 가스를 빼내 나머지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고액분리기라는 기계로 돌려요. 그럼 액상과 퇴비가 나와요. 그럼 퇴비는 일로 들어와서 퇴비화를 진행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혐기 소화기에서 이미 가스를 다 뺐기 때문에 가축분뇨 가스 발생하는 것은 가스가 나오질 않고 단지 여기 톱밥으로 사용하는 수분 조절제 대신으로 그걸 씁니다. 가스가 안 나오고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연계 사업이라 보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면 액비화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액비화 시설에서 액비를 만들면 농가에 뿌려줄 수도 있고, 뭐 나오는 가스는 메탄가스는 그 가스를 가스통으로 줘서 전기를 해서 지역에 공급도 하고 자체내에서 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최근에 보건농협하고 남보건농협이 그 RPC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부지까지 선정을 했는데 그 월성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추곡수매 때 오가는 차량들 때문에 마을의 교통사고 도로 기반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동로나 뭐 2차선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험군에서도 앞으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저쪽에 그 대야리서부터 마로까지 4차선이 저기 2차선인데 거기까지는 4차선 아닙니까? 하고 또 여기에서부터 속리산 아이서부터 마로까지 4차선을 해놓고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해놓고 주민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지. 저런 상태에서 하루에 5톤 차량 그 음식물 저기 가축분뇨 실은 차량이 그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농기계구인데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번에 그 저기 우리 그 봉개터널 막혔을 때 전부 다 산해면으로 돌아갔어요. 산해면 주민들이 차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농기계가 바깥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저기를 못 해가지고 그것도 대추 수확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보험군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군하고 주민분들하고 쉽게 소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군에서도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시설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 보험군에서는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사업 네. 선정이 네.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미리 사전에 좀 이러한 부분은 도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러한 절차가 없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 반발 안 할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위치가 바로 또 대궐터하고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말티째, 우리 말티째 그때 수천억 쳐드렸어요. 거의 입구예요. 거 갖다 그걸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전 절차 없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요 마을 주민들 선량하게 농사 짓고 다 생업을 하시던 분들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험군의 준비를 잘못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도 여기가 고향인데 저한테 반대하는 분도 전화 오고 찬성하는 분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개입을 안 하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난 안 사니까 여기. 그래서 객관적인 얘기만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 못 하신다면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기사를 쓰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통상적으로 제가 주민 설명회를 가면요, 요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것이 거의 분수령이고요. 찬성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타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타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없더라고요. 이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군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비에서도 일부 금액은 주민들 편익시설로 쓰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목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천에 계신 딴 지역에. 딴 지역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차 지금 기지가 실시하는 아닌 지역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예, 예.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어떤 뭐 그 주민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 샘플 뽑은 게 있나요? 예, 아니요 샘플은 아직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후보진 거지 입지 선정이 완벽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는 추할 예정이고 일단은 그 소재지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만 걸고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근 마을에 대한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혜택은 이제 입지 선정이 되면 그때는 논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센티브가 구인 마을에 해당됩니다. 아니에요. 현재는 해당 마을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오창 1위하고 구인 그 태비당 현재 있는 거 현대태비하고 구인마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고요. 그분들 그 현대태비 때문에 지금까지 제일 많이 고통받아온 분들이 구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을 오창 1위라고 했다고 그 마을만 갖다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까 구인에 가봐요. 아까 오다 보셨죠? 현수막 도배를 해놨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피해자예요. 사실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냄새가 글로 나는데. 그래서 이 인센티브 준다는 거를 보험구는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은 그거 하나로 인해서 마을을 진짜 오가는 마을을 다 갈라놓은 거예요 지금. 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앉아있다고.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 제보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마을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 웬만하면 주민들끼리 싸우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를 넓혀서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하면 마을 주민들 싸움밖에 더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공모 신청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변 부지 마을- 후보지 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까지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전에라도 선정 후에 그 마을 주민들을 인근하고 다 모이게 해가지고 찾아뵙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 자 여기 오창지 도로 지명상은 오창 1이지만은 제일 피해가 본 데는 그 부인리하고 이쪽 마을 다 포함이니까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뭔가 대안을 내놔야지 마을 주민들이 말발부 안 할 거 아니에요. 민원도 안 나고. 한시 읍이 있어요. 굉장히 좀 안경하고 거기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또 한 군데 가실 부분은 망성이라는 데인데 그거는 면 소재지에서 한 400~5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400m. 그리고 그 시설 바로 길 건너편에 마을이 또 있어요.